안녕하세요. 스타119 임광목 대표입니다. 10월 5일 토요일 아침에 주말 스페셜 방송으로 인사를 드립니다. 자, 10월 들어서 계속 징검다리 휴일을 통과하다 보니까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요, 실제적으로 그 직장 현업에 계신 구독자분들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직장인이니까 쉬는 건 좋은데, 직장인이니까 쉬는 건 좋은데, 또 막상 쉬고 나서 그 다음날 출근을 하게 되면 어차피 해야 될 일 밀려 있는 거 다 자기가 해야 되니까 오히려 일의 흐름이 깨지고 리듬이 좀 깨지는 것 같아서 안 좋은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다,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. 저는 또 그 개인적으로 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지만, 또 이렇게 증시 쪽에서 일을 하다 보면 징검다리라든지 아니면은 연휴가 긴 경우 같은 경우에 일단 그 시장이라는 것이 그 한국의 그 단독 시장이 아니고 글로벌로 다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즉각 반영을 해가지고 시황에 이제 그 반영을 하는 것이 편하겠습니까? 아니면은 반영이 돼야 될 그 지점에서 반영을 못 하고 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반영을 해야 된다든지, 아니면은 그 사이에 또 원위치가 돼 있으면은 그거를 움직인 경로를 다 설명을 해야 되는 이런 과정도 필요하고요. 또 그 시간이 즉각 반영이 안 되는 그 과정 중에서 주가가 좀 왜곡이 되는 그런 현상도 많이 발생할 수가 있고, 또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매주가 아니고 매달 둘째 주 목요일 날이 옵션 만기일이잖아요. 옵션 만기일이 그렇지 않아도 한 달에 한 번씩 다가오기 때문에 너무 빠르고, 그 부분이 또 시장에 이런저런 영향을 주곤 하는데, 또 한국은 파생 시장이 상당히 국가 그 규모에 비해서 커져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영향을 주는데, 더군다나 이렇게 연휴가 길다든지 징검다리 연휴가 많다든지 이러다 보면은 그 파생 시장에서의 시간 프리미엄이 급감을 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잖아요. 시간 프리미엄이 급감을 하게 된다는 것은요.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은 거는 뭔가 또 왜곡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, 그런 개연성 같은 것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, 그만큼 그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보다는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요. 물론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테러가 일어나서 외국은 다 급락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긴 연휴이기 때문에 그 급락이 영향을 안 받았다, 이렇게 좀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쉬어서 정말 다행이다, 이런 상황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는 별로 많지 않고,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연휴는 그 시장 전체 흐름에 있어서 좀 장애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. 그러다 보니까 저희 회사 사이트에는 일부러 그 VIP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긴 연휴 이후에는 이런 거는 그냥 따로 설명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수시로 염두에 두고 주의를 해야 될 부분들을 공지까지 해놓기도 했습니다. 그만큼 그 연휴, 여러분들이 소액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연휴의 의미가 그렇게 그 증시에 큰 영향이 있을까,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, 이렇게 그 현업에서 분석이라든지 또 많은 종목들을 함께 다루어야 되고, 파생시장까지도 아우러서 분석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연휴가 대체적으로 시장에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경우가 더 많았다,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. 어쨌거나 이제 이번 주 주말 보내고 나면 또 다음 주에 아직도 또 휴일이 또 남아 있어요. 10월 9일 날이요. 물론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그 임시 휴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하는 거는 아마도 그 좀 경기 부양, 아무래도 쉬는 날 소비를 더 많이 하지 않을까, 이런 그런 그 속내가 담겨 있을 수도 있는데, 사실은 무조건 쉰다고, 물론 이번에 그 징검다리 연휴로 인해서 해외여행 같은 거는 좀 많이 다녀온 건 맞는 것 같아요.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말 경제에 있어서 가장 지금 우리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투자라는 부분도 아니고 수출 부분도 아니고 또 내수 부분이잖아요. 내수 부분인데 연휴가 많을 때 이렇게 외국으로 나가는 현상들 속에서 과연 그 내수가 살아나는 효과가 정말 있을까?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그 당국에 계신 분들도 다시 한번
더 깊게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오히려 그 연휴가 많음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채산성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입장은 과연 이런 연휴가 많은 것을 좋아할까?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께 그리고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려봅니다. 자, 오늘도 제가 그 항상 그렇지만 대본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그 얘기를 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그냥 굵직굵직하게 오늘은 이런 얘기를 좀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이크를 바로 잡아요. 그러다 보니까 하려고 했던 얘기를 또 잊어버리고 안 하기도 하고 또 얘기를 하던 중에 갑자기 떠오른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. 그런데 오늘도 역시나 그 준비가 어떤 그 정형화된 어떤 그 대본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제가 좀 조금 두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두서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 생각나는 내용들 하지만 저는 그 생각나는 내용들이 분명히 이 유튜브를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고 굉장히 어떤 영감이라든지 통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달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이니까요.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활용하시는 거는 역시 여러분들의 몫이니까 저 유튜브 들으시는 분들은 또 조금은 그 퀄리티가 있는 내용의 컨텐츠를 지향하시는 분들로 알고 있는데 오늘도 저와 함께 잘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그 상식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 주식을 그 투자해가는 어떤 툴이라든지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통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향상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그 최근에 그 증시가 뭐 여러 가지 좀 재미있는 현상들이 있었었죠. 그거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? 일단 그 중국 증시가 불과 한 일주일, 우리 연휴 전에 한 일주일, 뭐 한 10일 됐나요? 그 지금 중국이 좀 긴 연휴에 들어갔는데 그 전까지 해서 대략적으로 상해종합지수가 2,700 정도에서 지금 3,300을 넘어섰으니까 20%. 제가 저번에 그 이제 한국 돈으로 환산했을 때 약 300조 정도의 그 유동성이 풀리는 효과, 경기 부양 효과로 인해서 맥스 한 15% 정도 주가 그리고 기간적으로는 3, 4개월 정도의 추세 상승 이런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제가 분석을 해드린 바가 있는데 벌써 주가가 20% 그것도 뭐 3, 4개월 이렇게 중기적으로 흘러온 게 아니고 단 며칠 사이에 단 5일 사이에 이렇게 급하게 올라왔어요. 일단은 그 중국 증시가 레벨업이 됐으니까 물론 이제 조정이 있을 거예요. 조정이 있을 것이지만 그래도 레벨업이 됐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기에 개별 종목도 아닌 국가의 지수가 이렇게 단기에 이렇게 20%씩 레벨업이 되는 그런 기이한 현상도 불가능한 건 아니구나.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최근에 목격한 내용들 중에 그런 현상이 있었었고요. 또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고려아연도 제가 이제 그 텐더 오퍼 공개 매수에 대해서 저의 시각에서 여러분들께 그 장마감 방송에서 분석을 해드린 장마감 방송이었나 스페셜 방송이었나 기억이 안 나네요. 그 방송 중에서 분석을 해드린 게 있으니까 그 내용도 못 보신 분들은 보시면 되는데 역시 그 주식이라는 것은 펀더멘탈 대비 말도 안 되는 저평가 상태에 있는 종목들에게는 어떤 형태의 어떤 기회가 맞는다라고 하면은 이런 이 주식을 갖고 있었던 투자자들에게 이런 큰 행운의 기회로 다가올 수도 있구나. 뭐 한 40만 원대 있던 주식이 지금 공개 매수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80만 원대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자, 그러니까 그 펀더멘탈이 정말 중요하구나. 그래도 특히 이제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스탁19에서도 조명을 해드렸었죠. 그리고 40만 원대에 그 종목이 왜 저평가가 돼 있고 왜 매수를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던 과거 내용이 있으니까요. 그런 측면에서도 저희 유튜브에서 다루어주는 종목들 조금씩 이렇게 어떤 그 기회라는 것이 우리 너에게 기회를 줄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오진 않지만 또 확률적으로 그렇게 그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번개를 맞는 확률이라든지 로또를 맞는 확률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훨씬 확률이 높거든요. 그 종목들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하고 계시면은 그만큼 투자에 있어서 기회가 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.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상기를 하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지금 이제 한국이 이제 한국 증시가 또 지금 뭐 2,500선이잖아요. 2,500선, 2,650, 60까지 갔다가 연휴 전에 또 중동 리스크가 나오면서 지금 밀려 있는 상태. 자, 그런데 지금 이제 한국 증시가 그
그 중동 리스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금 부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연동하는 부분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었고,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수급선을 회복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, 그 수급선 회복에 따라서 이제 그 한국 증시도 좀 반등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. 왜냐하면 반도체의 연계성으로 인해서요. 자, 그런 와중에 우리 연휴 그 징검다리 그 상황에서 중동 리스크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확 밀려버렸는데, 역시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그 이제 제가 삼형제론 가지고 다우지수, S&P 500, 나스닥 이렇게 순서대로 최고치 쪽으로 방향을 그 이제 그 가장 형에 해당되는 맏형에 해당되는 다우가 먼저 선도를 하면은 막내에 해당되는 나스닥이 이제 따라서 올라가게 될 거다. 그런 방향성은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,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수급선을 회복을 했는데, 역시 그 중동 리스크 때문에 지금 2, 3일 조정이 나온 상태인데, 조금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완전히 달라진 부분, 엔비디아가 일단 120달러대, 124달러예요. 그러니까 레벨업이 분명히 돼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.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도. 자, 그런 상황. 그리고 지난번에 그 연휴 직전에 말씀드렸던 그 마이크론, 그 디램, 3대 디램 회사에 해당되는 마이크론. 역시 이제 마이크론은 그 HBM까지, AI용 디램까지도 우리 그 사업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하고 좀그 공유하는 부분이 많은 그런 그 마이크론의 그 AI의 그 건재함을 그대로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최고의 실적을 보여줬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우리 한국 증시가 지금 뭐 이런저런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부진하지만 반격에 나설 수 있는 그런 그 기저에 있는 분위기는 좀 제가 보기에는 괜찮아 보인다. 그렇기 때문에 이번 10월 달에 그 일단 두 가지를 좀 가지고 우리 한국 증시에 좀 기대감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. 첫 번째는 삼성전자, 아마 다음 주에 예비 실적 발표가 잠정치가 나올 것 같은데, 삼성전자 그 실적 발표 한번 보시고,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10월 달에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한국도 금리 인하를 할 것이고, 한국이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요, 저는 그 뭐 밸류업 해가지고 은행주들이 많이 올랐었잖아요, 상반기에. 근데 저는 금리 인하 추세로 바뀌면은 은행주들이 좀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도 한번 가져보실 필요가 있어요. 은행주가 하락한다라고 하면은 은행주를 매도해서 그 자금은 어디로 흘러갈까? 그걸 금리 맥락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금리 인하가 은행주에게는 좀 악재로 작용한다라고 하면은 금리 인하가 호재로 작용되는 업종은 어느 업종이 있을까? 이런 부분 관점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고, 그런 종목들의 좀 강세로 인해서 시장을 좀 한국은행 금통위의 금리 인하의 시작으로 인해서 한국에도 좀 에너지 또는 엔탈피 이런 것들이 좀 공급이 되는 그런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. 여전히요. 그리고 그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한국 증시 주가가 어디로 뭐 더 이상 밀릴 데가 어디 있습니까?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저희 유튜브 잘 활용하시면은 그 제가 텐더오퍼 그 공개 매수 그때 고려아이언 얘기하면서 텐더오퍼가 지금처럼 그 고려아이언처럼 프락시 컨테스트 경영권 분쟁 이런 걸로 인해서만 이렇게 공개 매수가 호재로 작용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. 가끔 이런 경우가 있다고 했죠. 자진 상장 폐지. 예전에 제가 한 20년 전 사례를 들어서 옥션이라는 회사가 자진 상장 폐지를 하게 되니까 공개 매수를 해주겠다. 회사에서 그냥 자진 상장 폐지 할 때는요, 그 공개 매수를 법적으로 해줘야 돼요. 그걸 안 해주면 상장 폐지를 할 수가 없어요. 자, 그렇게 되면은, 주가가 보통은 그 시가보다 공개 매수가를 뭐 얹어가지고 뭐 15%, 20%까지도 얹어서 공개 매수를 해주니까 호재로 작용하는데, 제가 그 방송을 하고 나서 며칠이 안 있어서 실제적으로 한국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어요. 지금 이제 우리 기업에 대한 얘기를 지금 다루는 시간이니까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건데, 얼마 전에 그 이마트 아시죠? 이마트의 그 계열사 중에 신세계건설이 있어요. 사실은 이제 신세계건설이 그 PF 그 부실 이걸로 해서
조금 그 건설 경기 그리고 굉장히 안 좋고 건설주들이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었었잖아요. 현대산업개발부터 해서 GS건설, 그 검단, 뭐 철강 문제,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악재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PF 부실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그 신세계건설도 화두가 됐었었고 이런 그 일련의 과정 중에 있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세계건설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이런저런 그 상업단지 같은 것들도 그 건설을 하는 건설사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신세계건설이 그동안 성장을 해왔던 거는 이마트 여러분들 사시는 지역에 웬만하면 다 이마트가 있잖아요. 그 이마트를 다 신세계건설이 지었으니까. 그런데 이제 이마트를 더 지을 때가 이제 국내에는 별로 없을 것 같잖아요. 그 이제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그 어쨌든 그런 뭐 PF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또 그걸로 인해서 이마트 주가를 짓눌렀다고 하더라도 신세계건설은 그 무너지기에는 제가 한번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. 주주사가 너무 탄탄하다. 이마트라고 하는 주주사가 너무 탄탄하기 때문에 그 정도 그 익스클로저 노출이 되어 있는 그 PF 부실 이런 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. 이런 말씀도 드렸었는데 어쨌거나 그 신세계에서 이번에 그 이마트 신세계 이제 같은 그 계열이니까 그 회사의 전략적으로 그 신세계 건설을 상장 폐지시키기로 했어요. 신세계 건설을 상장 폐지시키기로 하다 보니까 지금 주가보다 또 뭐 한 15% 정도 얹어가지고 공개매수 해주더라고요. 자, 이런 현상들. 정말 임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잦은 상장 폐지하는 경우에도 공개 매수를 해주는구나. 그러다 보니까 고려아연도 그렇고 신세계건설도 그렇고 지난번에 그 하나갤러리아 이런 것들도 그렇고 펀더멘탈 대비 주가가 너무 싸다고 하면 펀더멘탈 대비 주가가 너무 싸다고 하면은 꼭 어떤 형태로든 이번에 그 공개 매수 텐더 오퍼라고 하는 그런 그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주가가 살아나는 그런 현상들을 몇 개의 종목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목격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너무 쌀 때는 그 주식이 그냥 뭐 그 갑자기 스르륵 하고 이제 공중으로 사라지게 그냥 놔두진 않는다. 어떤 그 빌미를 가지고든 어떤 뭐 재료를 가지고든 또 주가를 다시 살려내게 한다. 좋은 종목이라는 전제하에서요.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드리지만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그런 가치가 있는 종목이라면은 로또보다 또는 번개 맞는 것보다 훨씬 그 확률이 높은 확률로 나한테 그런 행운이 찾아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런 종목들은 가지고 견뎌보시는 것도 참 지금 필요해 보이는 그런 시점이다. 우리 한국 증시의 지수를 봐도 그렇고 종목의 주가 수준을 봐도 그렇고요. 자,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메인으로 두 가지를 좀 얘기를 더 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지금까지 얘기 길게 해놓고 나서 아직도